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정밀 타격이며 한국이 메모리와 함께 비메모리 패권까지 가져가는 게 미국 제일주의 정책에 옳은 것인지를 미국이 정리 중에 있다. 양향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MTN과의 대담 프로에서 이와 같이 밝혀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 원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2016년 1월까지 삼성전자에서 30여 년간 반도체 전문가이자 일본통으로 이름을 날린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양 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그동안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회 등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에서 거머쥔 패권을 비메모리에서도 확보해 반도체 양 날개를 다 갖추는 것은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삼성의 반도체 전체를 겨냥해서 소재 수출 제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의견은 일본이 반도체의 3가지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할 때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 그런 징후는 사실 업계에서는 몇 달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양 원장은 이어 미국의 중재자 역할론에 대해 삼성의 메모리 제조 기술은 다른 기업들과 클래스를 달리할 만큼 이미 정상의 수준에 도달했다. 파운드리에서는 내후년이면 대만의 TSMC를 능가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미국 제일주의 정책에서 한국의 반도체 사업을 어느 지점에 놓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양 원장은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기술 패권을 한 개의 기업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 대만의 영향력을 나눠주는 게 맞는지, 미국은 국제 질서를 정리 중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이 발언은 미국의 정책의 향방에 따라 삼성의 비메모리 사업은 흔들릴 수 있다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양 원장은 또 향후 5G, ICT, AI 분야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을 동맹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조언했습니다. 양 원장의 이날 발언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중재자 역할은 필요한데 그것은 단순히 한일 양측의 입장을 적당히 조정하는 선이 아니라 만약 중재한다면 거기에는 미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단순히 누가 반도체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는 국제정치적 패권에 대한 입장 정리와 동의어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통해 중국의 굴기를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훨씬 이전인 1985년 미국은 동맹관계인 일본을 반도체 협정으로 무지막지하게 억누른 바 있습니다. 물론 1985년 당시에는 정치보다는 순수 경제 이슈가 더 컸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지난 5월 22일자 여의도튜브에 미국의 세계 전략을 삼성이 따라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편에서 전해드렸다시피 1985년 미국 반도체 협정의 결과로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는 사양길을 걸었고 삼성전자가 반대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시험대에는 바로 그 삼성전자가 놓였습니다. 양 원장은 이 문제에서 한미 동맹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스탠스가 꼬이고 꼬인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단숨에 해결할 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